2012년 10월 4일 한화 이글스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경기는 4승을 올렸었던 류현진. 투수는 7년 연속 10승을 목표로 한 류현진이었다. 7회 초 류현진의 직구를 그대로 받아친 강정호. 자, 높게 뜬 타구인데 우익수 따라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1대1 동점이 되었다. 류현진 선수에게 드디어 넥센이 한 점을 뽑습니다. 아웃수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승수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10승을 하게 되면 통산 99승. 그 류현진 선수 등번호가 99잖아요.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한 류현진. 그에게 2012년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안쓰러웠죠, 류현 선수가. 그 당시에 또 주장이었고, 정말 현진이한테는 되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류현진. 과연 그는 우여곡절 속에 7년 연속 10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 승이라는 게 투수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일단 크고요. 류현진 선수한테도 크지만 7년 연속 10승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KBO 역사상으로도 좀 진기록이고 대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야구 팬들과 야구계 관계자들이라면 좀 바라고 있었죠. 지난해보다 46%가 관중이 증가했다. 2012년 4월 개막전. 상대는 롯데였다. 비시즌 동안 국제대회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류현진. 그의 손끝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그해 2012년은 한화 당시 한대호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이기도 했고요. 타자 쪽에서는 김태균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2012년에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비 라인이 좋지 않았고, 마운드 쪽에서는 혼자서 팀 마운드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류현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한 류현진의 장밋빛 전망. 그러나 경기 시작 1회 만에 선제 홈런. 2012년 류현진의 첫 피홈런이었다. 6이닝 동안 3실점. 2012년 첫 경기는 패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해를 마치면 해외 진출 자격을 얻는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과연 올 시즌이 류현진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냐. 박재상입니다. 바깥쪽 꼼짝 못하고 삼진. 두 번째 등판. 역시 떨어지는 8이닝 동안 13개의 삼진. 하지만 류현진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승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고 낮은 볼을 세 번째 경기 역시 승리를 얻지 못했고, 바깥쪽 커스 삼진. 에이스 류현진의 호투와 첫 승을 만들어낸 건 네 번째 등판에서였다. 4경기 평균 자책점 0.90. 하지만 고작 1승뿐이었다. 야속한 하나 타선 때문에 승운이 따르지 않고 뭐 하나 팬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그냥 류현진 선수 승수에 대해서 좀 애달픈 상태가 되는. 본인이 잘 던졌는데 게임을 못 이겼다. 그럼 그게 그 다음 경기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갈 거고 프레셔도 갈 거고, 내 이만큼 잘 던졌는데 열심히 던졌는데 못 이겼다 그러면 더 열심히 던져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도 올 수가 있거든요. 이어진 5, 6월의 부진은 류현진 자신의 문제였다. 본래 2개 연속 2안타, 그리고 피홈런까지. 6경기 평균 자책점 3.83. 불안한 수비와 터질 줄 모르는 방망이 속에서 류현진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2012년 6월 6경기 평균 자책점 7.88. 엎친 데 덮친 격. 부상까지 당했다. 가족 내 필요가 왔다. 뭐 그런 시즌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초반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초기의 압도적인 모습에 비해서 2011년, 12년 조금 부침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커리어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 혹사로. 10일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 그의 상대는 삼성이었다. 하지만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최악의 투구 내용으로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2이닝 동안 9안타 8실점. 데뷔 이후 처음 기록한 최소 이닝 최다 실점이었다. 자, 이제 삼성에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쭉쭉 날아가서 넘어갔습니다. 계속되는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류현진. 많은 이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투구 내용이었었죠. 이상이 있나? 이제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사실은 추측까지 나왔어요. 시즌 15일 경기에서도 류현진이 조기 강판을 당했다. 10승의 길은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했다. 10일 만에 등판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웃고 즐기던 예전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2012년 류현진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류현진의 단짝 스승, 프로 데뷔 초기부터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신경현 코치를 만났다. 류현진 선수가 신인 시절에 첫 승을 저랑 했고요. 한국을 떠날 때 승도 저랑 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10승이었으면서 좋았을 텐데 2006년 류현진의 프로 데뷔 첫 경기, 괴물투수 탄생을 알리는 첫 승을 함께 만들어낸 신경현. 2012년 신경현의 프로 마지막 경기 순간에도 류현진이 함께였다. 7이닝 동안 류현진 선수랑 같이 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또 첫 데뷔를 저랑 했고 마지막 국내에서 승을 한 게 또 저랑 같이 승을 했고 또 마운드에서 저는 포수에서 같이 빠졌고 근데 그리고 생각을 쭉 해보니까 아 이것도 인연인가 보구나. 오늘의 류현진을 만든 장본인 신경현. 사실 이들의 만남은 매우 극적이었다. 1차 선택권을 가진 SK가 가장 뛰어난 투수 류현진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SK는 포수 이재원을, 2차 선택권을 가진 롯데는 나승현을,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한화가 류현진을 지명했다. 처음 신경현에게 류현진은 그저 애송이일 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공이 좀 빠르구나. 브레이킹 볼 던지는데 각도도 괜찮구나. 자 이제 판볼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던졌는데 공이 아닌 거예요. 판볼이. 야 판볼 던지지 말고 직구하고 커브만 던져라 일단. 선배 신경현의 리드와 더불어 직구와 커브만을 주무기로 삼은 류현진. 단 2가지 구종만으로 신인 최초 투수 3관왕 달성. 힘을 가을 야구에 진출시켰다. 하지만 류현진의 첫 가을 야구는 참담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안고 1차전 선발로 나왔지만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다. 네, 물론 뭐 신이 나서 열심히 던졌지만 200이닝 이상을 처음 던지고 피로가 쌓인 상태였거든요. 힘으로 붙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대성 선배가 와서 현진이한테 농담식으로 이제 현재만 던져봐라. 그래서 한 5분 정도 현진이랑 장난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종을 다음 등판 때부터 던졌어요. 그 며칠 안 되는 시간에 변신을 하죠. 갖고 있는 변화구를 최대한 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파 투수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기교파 투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앞선 플레이오프와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힘으로 승부하며 실패를 경험했던 류현진은 불과 며칠 만에 기교파 투수로 변신.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6회까지 단 1실점. 그리고 6회 문동환에게 마운드를 넘겨준다. 류현진의 성공은 사실 한화 이글스였기에 가능했다. 유니 선수로서는 구대성 선수가 한화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행운에 가까운 거겠죠. 왼손 투수로서 아주 한국 야구의 전설로 남은 2명의 투수 송진우, 구대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큰 행운에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류현진 선수는 갈수록 실력의 안정을 찾는데 전력 보강이 안 돼요. 다른 분이. 이렇게 보면 세대 교체에 완전히 실패를 하죠. 류현진 선수 입단 당시만 해도 좋은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뭐 구대성 선배가 있었고, 문동환, 뭐 송진우 등 이제 뭐 걸출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 선배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류현진 선수만 갖고 메울 수가 없거든요. 너무 현진이가 진짜로 저희 하나의 것을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쓰러웠죠. 유현 선수가 항시 연패하면 유현 선수가 끊고 뭐 뒤에 투수들이 현진이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고. 2012년 6월 7일 4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온 류현진. 하지만 한화의 불펜은 4점 차 리드를 지켜주지 못했다.
원아웃자 1루 최윤석의 밀어칠 번트입니다. 1루수 장성호가 넘어졌는데 1루에 볼을 뿌렸는데 빠졌습니다. 수비수의 실책. 3루수 이어서 달려나와 잡아서 1루에 뿌리지 못합니다. 주자 모두 살면서 하지만 류현진은 찌푸리지 않았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투수같이 행동을 했어요. 예, 다 다독이고 괜찮다고 선배님 괜찮습니다 그러고 들어와서는 던지고 들어와서는 뭐 괜찮다고 본인이 그러고 더 미안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합 때 이현 선수가 던지면 더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게 했고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를 표현할 때는 태산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예, 큰 산. 예, 마운드 위에 서 있을 때 에이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큰 산,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예. 6월까지 류현진의 승수는 겨우 2승. 프로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부상 속 부진과 동료들의 미비했던 득점 지원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7월 한 달 동안 3승을 거두더니 8월엔 1승 추가. 류현진의 희망 고문이 시작됐다. 9월 6일과 12일 두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승수를 8승까지 올렸고 9월 25일 잠실 두산전 역시 7이닝 1실점으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줬다. 9월 한 달 동안 3승을 더한 류현진. 이제 단 1승만이 남았다. 선발 투수한테 가장 큰 실적이라는 게 이제 한 시즌 10승이거든요. 가장 먼저 성과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시즌 10승, 두 자릿수 승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정상급 투수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7년 연속 10승,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꾸준하게 리그에서 좋은 투수로 활약을 했다. 류현진 선수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사람들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등판이 몇 번 남았나, 이제 승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좀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기 넥센전에 올라갑니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가 확정은 안 됐지만 한국 리그, 국내 리그 마지막에서 10승을 채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2012년 한화의 시즌 마지막 경기. 류현진의 7년 연속 10승 달성은 이 경기의 결과에 달렸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현진의 피칭이 시작되었다. 그 모습을 관중석에서 지켜본 사나이가 있었으니 함께 류현진의 9번째 승리를 이루어낸 신경현 포수였다. 예, 운동장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온 마지막 경기, 한국에서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회부터 진짜로 베스트로 던지더라고요. 넥센의 박병호를 상대로 2006년 이후 6년 만에 두 번째 200탈삼진 달성. 한화 타선도 류현진의 10승을 돕기 위해 애썼다. 1회 말 최진행 선수의 1점 홈런. 류현진의 투구는 위력을 더했다. 그만큼 이날의 경기는 류현진에게 더없이 중요했다. 10승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한국에서 하나이글스 물론 계약은 미국 간다는 전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12년도 마지막 경기였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7회 초까지 1대0으로 앞선 상황. 류현진은 넥센 타자 강정호에게 145km 직구를 던졌다. 강정호 선수가 잘 쳤어요. 네, 힘 있는 패스트볼이 들어갔는데 그걸 강정호 선수가 넘겼고 류현진 선수도 아차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자, 높게 뜬 타구인데 우익수 따라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1대1 동점 솔로 홈런. 류현진 선수에게 드디어 넥센이 한 점을 뽑습니다. 너무 현진이가 진짜로 저희 하나이글스를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쓰러웠죠, 이현 선수가. 자, 1루자 스타트구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이어진 8회와 9회. 흔들리지 않고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아, 2대수 잡았고 1루에 뿌립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하지만 한화 타선은 좀처럼 추가점을 내지 못했다. 류현진 선수가 9회까지 투구수 112개를 기록했음에도
1대1 팽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류현진 선수는 10회에도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리그, 국내 리그 마지막에서 10승을 채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속에서 연장 10회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 데뷔 이후 첫 연장 10회 류현진은 마운드에 올랐다. 안타입니다. 2루 들어갑니다. 틈으로 치자는 강정호. 변타석에서 홈런을 친 강정호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서 10회 초 무사 1-3루. 또다시 위기의 순간을 맞은 류현진. 이 송구하신 거예요. 하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혼신의 힘을 내고 던지지 않았나. 10회 초 오히려 패전의 위기에 몰린 류현진. 그러나 류현진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했다. 윤영환 선수는 어차피 공 한 개로 승부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개수가 다 됐는데요. 2루 땅볼 2루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이닝이었다. 모두 마지막임을 서로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류현진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이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켜본 저도 사실 좀 뭉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불운 속에서도 자기 투구를 그리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제 8구째 승부입니다. 이준수 맞췄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끝내 10승은 없었다. 2006년부터 이어온 두 자릿수 승수를 마감한 순간이었다. 술 좀 먹었겠죠? 술 좀 먹었겠지 뭐. 시즌 다 끝났는데 뭐 술 안 먹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진짜로 시즌하려고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선수들이 못 도와줘서 아깝잖아요. 그것도 기록에 남는 건데. 미안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현진아 미안하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예상했던 2012년. 류현진에게 2012년은 너무도 야속했다. 그래서 현진이 이제 얘기하면 현진이가 늘 그래요. 하나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저한테도 항상 선배님 고맙습니다. 항상 부르고. 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희망을 찾는 팬을 위해 1919를 던졌던 사나이. (2012년) 류현진의 한화는 정규리그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보면 세대 교체에 완전히 실패를 하죠. 류현진 선수 입단 당시만 해도 좋은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뭐 구대성 선배가 있었고, 분동환, 뭐 송진우 등 이제 뭐 걸출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 선배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류현진 선수만 갖고 메울 수가 없거든요. 너무 현진이가 진짜로 저희 하나생 것을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쓰러웠죠. 유현 선수가 항시 연패하면 유현 선수가 끊고 뭐 뒤에 투수들이 현진이보다 약하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고. 2012년 6월 7일 4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온 류현진. 하지만 한화의 불펜은 4점 차 리드를 지켜주지 못했다. 역전에 성공하는 롯데. 원아웃자 1루 최윤석의 밀어칠 번트입니다. 1루수 장성호가 넘어졌는데 1루에 볼을 뿌렸는데 빠졌습니다. 수비수의 실책. 3루수 이어서 달려나와 잡아서 1루에 뿌리지 못합니다. 주자 모두 살면서 하지만 류현진은 찌푸리지 않았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투수같이 행동을 했어요. 예, 다 다독이고 괜찮다고 선배님 괜찮습니다. 그러고 들어와서는 던지고 들어와서는 뭐 괜찮다고 본인이 그러고 더 미안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합 때 유현 선수가 던지면 더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게 했고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를 표현할 때는 태산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예, 큰 산. 예, 마운드에 서 있을 때 에이스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큰 산,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예. 6월까지 류현진의 승수는 겨우 2승. 프로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부상 속 부진과 동료들의 미비했던 득점 지원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7월 한 달 동안 3승을 거두더니 8월엔 1승 추가. 류현진의 희망 고문이 시작됐다. 9월 6일과 12일 두 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승수를 8승까지 올렸고 9월 25일 잠실 두산전 역시 7이닝 1실점으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줬다. 9월 한 달 동안 3승을 더한 류현진. 이제 단 1승만이 남았다. 선발 투수한테 가장 큰 실적이라는 게 이제 한 시즌 10승이거든요. 가장 먼저 성과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시즌 10승, 두 자릿수 승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정상급 투수냐 아니냐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7년 연속 10승,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꾸준하게 리그에서 좋은 투수로 활약을 했다. 류현진 선수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사람들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등판이 몇 번 남았나, 이제 승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좀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기 넥센전에 올라갑니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리그가 확정은 안 됐지만 한국리그, 국내 리그 마지막에서 10승을 채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2012년 한화의 시즌 마지막 경기. 류현진의 7년 연속 10승 달성은 이 경기의 결과에 달렸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현진의 피칭이 시작되었다. 그 모습을 관중석에서 지켜본 사나이가 있었으니 함께 류현진의 9번째 승리를 이루어낸 신경현 포수였다. 예, 운동장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온 마지막 경기, 한국에서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회부터 진짜로 베스트로 던지더라고요. 넥센의 박병호를 상대로 2006년 이후 6년 만에 두 번째 200탈삼진 달성. 한화 타선도 류현진의 10승을 돕기 위해 애썼다. 1회 말 최진행 선수의 1점 홈런. 류현진의 투구는 위력을 더했다. 그만큼 이날의 경기는 류현진에게 더없이 중요했다. 10승도 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한국에서 하나이글스, 물론 계약은 미국 간다는 전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12년도 마지막 경기였고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삼진을 많이 잡아내는 7회 초까지 1대0으로 앞선 상황. 류현진은 넥센 타자 강정호에게 145km 직구를 던졌다. 강정호 선수가 잘 쳤어요. 네, 힘 있는 패스트볼이 들어갔는데 그걸 강정호 선수가 넘겼고 류현진 선수도 아차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자, 높게 뜬 타운데 우익수 따라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1대1 동점 솔로 홈런. 류현진 선수에게 드디어 넥센이 한 점을 뽑습니다. 너무 현진이가 진짜로 저희 하나이글스를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안쓰러웠죠, 유현 선수가. 자, 1루자 스타트구나. 중견수가 잡아냅니다. 이어진 8회와 9회. 흔들리지 않고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이대수 잡았고 1루에 뿌립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하지만 한화 타선은 좀처럼 추가점을 내지 못했다. 류현진 선수가 9회까지 투구수 112개를 기록했음에도 1대1 팽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류현진 선수는 10회에도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리그, 국내 리그 마지막에서 10승을 채우고 싶은 어떻게 보면 바깥쪽 코스 선제 에이스 류현진의 호투와 첫 승을 만들어낸 건 네 번째 등판에서였다. 4경기 평균 자책점 0.90. 하지만 고작 1승뿐이었다. 야속한 하나 타선 때문에 승운이 따르지 않고 뭐 하나 팬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그냥
유현진 선수 승수에 대해서 좀 애달픈 상태가 되는. 본인이 잘 던졌는데 게임을 못 이겼다. 그럼 그게 그 다음 경기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갈 거고 프레셔도 갈 거고 이만큼 잘 던졌는데 열심히 던졌는데 못 이겼다 그러면 더 열심히 던져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도 올 수가 있거든요. 이어진 5, 6월의 부진은 류현진 자신의 문제였다. 본래 2개 연속 2안타 그리고 피홈런까지 6경기 평균 자책점 3.83. 불안한 수비와 터질 줄 모르는 방망이 속에서 류현진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2012년 6월 6경기 평균 자책점 7.88. 엎친 데 덮친 격. 부상까지 당했다. 가족 내 필요가 왔다. 뭐 그런 시즌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초반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초기의 압도적인 모습에 비해서 2011년, 12년 조금 부침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커리어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 혹사로 10일 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류현진. 자, 류현진 상대 그의 상대는 삼성이었다. 150km를 찍고 하지만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최악의 투구 내용으로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2이닝 동안 9안타 8실점. 데뷔 이후 처음 기록한 최소 이닝 최다 실점이었다. 자, 이제 삼성에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쭉쭉 날아가서 넘어갔습니다. 계속되는 낙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류현진. 많은 이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을 정도의 투구 내용이었었죠. 이상 있나? 이제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사실은 추측까지 나왔어요. 시즌 15일 경기에서도 류현진이 조기 강판을 당했다. 10승의 길은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했다. 10일 만에 등판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웃고 즐기던 예전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2012년 류현진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류현진의 단짝 스승, 프로 데뷔 초기부터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신경현 코치를 만났다. 류현진 선수가 신인 시절에 첫 승을 저랑 했고요. 한국을 떠날 때 승도 저랑 했어요. 근데 그게 물론 10승이었으면서 좋았을 텐데 2006년 류현진의 프로 데뷔 첫 경기 괴물. 2012년 10월 4일 한화 이글스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경기는 4승을 올렸었던 류현진이 투수는 7년 연속 10승을 목표로 한 류현진이었다. 7회 초 류현진의 직구를 그대로 받아친 강정호. 자, 높게 뜬 타구인데 우익수 따라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1대1 동점이 되었다. 류현진 선수에게 드디어 넥센이 한 점을 뽑습니다. 아웃수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승수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10승을 하게 되면 통산 99승. 그 류현진 선수 등번호가 99잖아요.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한 류현진. 그에게 2012년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안쓰러웠죠, 류현진 선수가. 그 당시에 또 주장이었고 정말 현진이한테는 되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류현진. 과연 그는 우여곡절 속에 7년 연속 10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 승이라는 게 투수 본인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일단 크고요. 류현진 선수한테도 크지만 7년 연속 10승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KBO 역사상으로도 좀 진기록이고 대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야구 팬들과 야구계 관계자들이라면 좀 바라고 있었죠. 지난해보다 46%가 관중이 증가했다. 2012년 4월 개막전. 상대는 롯데였다. 비시즌 동안 국제대회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류현진. 그의 손끝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그해 2012년은 한화 당시 한대호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이기도 했고요. 타자 쪽에서는 김태균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2012년에 복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비 라인이 좋지 않았고 마운드 쪽에서는 혼자서 팀 마운드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류현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한 류현진의 장밋빛 전망. 그러나
경기 시작 1회 만에 선제 홈런. 2012년 류현진의 첫 피홈런이었다. 6이닝 동안 3실점. 2012년 첫 경기는 패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해를 마치면 해외 진출 자격을 얻는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과연 올 시즌이 류현진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냐. 박재상입니다. 바깥쪽 꼼짝 못하고 삼진. 두 번째 등판. 역시 떨어지는 8이닝 동안 13개의 삼진. 하지만 류현진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승훈이 따라주지 않았다. 2구 낮은 볼을 세 번째 경기 역시 승리를 얻지 못했고 투수 탄생을 알리는 첫 승을 함께 만들어낸 신경현. 2012년 신경현의 프로 마지막 경기 순간에도 류현진이 함께였다. 7이닝 동안 류현진 선수랑 같이 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또 첫 데뷔로 저랑 했고 마지막 국내에서 승을 한 게 또 저랑 같이 승을 했고 또 마운드에서 저는 포수에서 같이 빠졌고 근데 그런 생각을 쭉 해보니까 아 이것도 인연인가 보구나. 오늘의 류현진을 만든 장본인 신경현. 사실 이들의 만남은 매우 극적이었다. 1차 선택권을 가진 SK가 가장 뛰어난 투수 류현진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SK는 포수 이재원을, 2차 선택권을 가진 롯데는 나승현을,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한화가 류현진을 지명했다. 처음 신경현에게 류현진은 그저 애송이일 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공이 좀 빠르구나. 브레이킹 볼 던지는데 각도도 괜찮구나. 자 이제 판볼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던졌는데 공이 아닌 거예요. 판볼이. 야 판볼 던지지 말고 직구하고 커브만 던져라 일단. 선배 신경현의 리드와 더불어 직구와 커브만을 주무기로 삼은 류현진. 단 2가지 구종만으로 신인 최초 투수 3관왕 달성. 힘을 가을 야구에 진출시켰다. 하지만 류현진의 첫 가을 야구는 참담했다. 많은 이들의 기대를 안고 1차전 선발로 나왔지만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다. 네, 물론 뭐 신이 나서 열심히 던졌지만 200이닝 이상을 처음 던지고 피로가 쌓인 상태였거든요. 힘으로 붙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대성 선배가 와서 현진이한테 농담식으로 이제 현진만 던져봐라. 그래서 한 5분 정도 현진이랑 장난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종을 다음 등판 때부터 던졌어요. 그 며칠 안 되는 시간에 변신을 하죠. 갖고 있는 변화구를 최대한 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파 투수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기교파 투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앞선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힘으로 승부하며 실패를 경험했던 류현진은 불과 며칠 만에 기교파 투수로 변신.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6회까지 단 1실점. 그리고 6회 문동환에게 마운드를 넘겨준다. 류현진의 성공은 사실 한화 이글스였기에 가능했다. 유진 선수로서는 구대성 선수가 한화에 입단한 것 자체가 어쩌면 좀 행운에 가까운 거겠죠. 왼손 투수로서 아주 한국 야구의 전설로 남은 2명의 투수 송진우, 구대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큰 행운에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류현진 선수는 갈수록 실력의 안정을 찾는데 전력 보강이 안 돼요. 다른 분이.